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13번째, 파라메타 최적화 파트로 해서 한 두 번 정도, 해서 이제 스펙트로스코피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보실 파라메타는 T 값이 되겠습니다. 자, MRS는 T 값 설정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짧은 T는 마이오인스톨과 같은 이제 다양한 대사물질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으며, 또한 우수한 SNR을 보여주는 것도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상에서 MR 스펙트로스코피를 획득하신 분들이 이제 가장 흔하게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자, 베이스라인과 SNR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T 값이 짧게 되면은 뒤쪽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말 그대로 베이스라인 자체가 굉장히 일정하지 못한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SNR은 T 값이 짧으면 짧을수록 높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짧은 T 값에선 SNR이 우수하며, 그리고 마이오인스톨, 상대적으로 짧은 T2 디케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메타볼라이트들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T 값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짧은 T 값보다는 SNR이 짧은 그런 단점이 있고, 또한 짧은 T 값에서 보였던 일부 메타볼라이트들이 보이지 않으며, 그리고 일부 피크들은 반대로 인버트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 T 값을 주게 되면은 반대로 더욱더 SNR이 낮아지는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락테이트나 리피트 같은 피크들이 이제 혼용해서 나온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T 값을 짧은 T 값, 그리고 중간, 그리고 긴 T 값으로 획득한 형상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SNR을 보여주는 짧은 T 값과 주변에 다양한 메타볼라이트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이제 분해 능력이 좀 떨어지는 긴 T 값을 통해서 짧은 T 값에서 SNR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T 값 설정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T 값을 짧게 하면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메타볼라이트들을 확인이 가능하고, 하지만 베이스라인 정보가 흔들린다는 단점이 있고요. T 값이 길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베이스라인이 안정되지만 기존의 짧은 T 값에서 보였던 메타볼라이트들이 보이지 않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임상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캐릭터를 이발루에이션 하는지, 즉 튜머 컨디션을 보는 건지 아니면 난 튜머 컨디션을 보는 건지 등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즉 환자분의 그런 보고자 하는 부분에 따라서 T 값의 설정을 적절하게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T 값 설정이 또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일부 메타볼라이트들이 T 값 설정에 따라서 보여지는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144T, 즉 중간 정도 T 값에서는 락테이트 시그널들이 일부 반전돼서 보이는 특징이 있겠고, 반대로 288T 값에서는 이제 시그널들 자체가 위상이 반전되고 시프트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피드와 같이 보이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즉 락테이트 피크는 MR 스펙트로스코피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그런 메타볼라이트들 중에 하나인데, 즉 T 값이 차이에 따라서 J 커플링 현상에 의해서 바로 인페이지 아웃페이지 시프트 현상이 생기면서 중간 T 값과 긴 T 값, 그리고 짧은 T 값에서 좀 다른 패턴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즉,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튜머 컨디션 같은 데서 락테이트와 리피드가 그런 피크치가 인버트 돼서 나타나는 부분을 종종 이제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TR이 되겠습니다. 자, TR 설정은
상대적으로 T값보다는 굉장히 쉽게 접근이 가능한 파라메타가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TR 설정은 T1 이펙트를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길게 주는 것을, 긴 T 값을 주는 것을 기본적으로 책에서는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R 값 자체가 너무 길게 되면은 아무래도 검사 시간과도 문제가 있다 보니, 즉 임상 적용에도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보니 적정 TR 값을 아무래도 이제 각 벤더별로 아니면 사이트별로 적정 TR 값을 맞춰주고 있는데, 하지만 LC 모델, 즉 MR 스펙트로스코피 중에서 가장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에서 이제 골드 스탠다드로 알려져 있는 LC 모델에서는 5000, 즉 5000ms 이상 정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즉 LC 모델 포스트 프로세싱 파라메타에서는 TR 5000ms 정도는 사용을 해주셔야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MR 스펙트로스코피를 조금 더 이제 공격적으로 다양한 파트에서 적용 중인 일부 사이트들에서는 환자가 중환자인 경우에는 검사 시간이 또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TR 값 자체를 1000ms 정도까지 낮춰서, 비록 SNR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긴 하겠지만 이 SNR이 낮아지는 부분을 상대적으로 T 값이 짧게 SNR을 보상해주는 컨셉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즉 TR을 최대한 짧게 해서 검사 시간을 줄이고, 이 때문에 낮아진 SNR을 T값, 짧은 T값으로 보완을 해줘서 응급 환자 같은 경우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들도 간혹 있곤 합니다. TR 세팅은 하지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길게 주는 것이 T1 이펙트를 제거하기 때문에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넘버 오브 에버리지 또는 넥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산 횟수 같은 경우엔 넘버 오브 에버리지는 말 그대로 많이 주면 줄수록 SNR이 향상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넘버 오브 에버리지는 사이트별로 부르는 이런 용어들은 좀 차일 수 있겠지만, 뭐 넥스나 아니면 넘버 오브 에버리지, 뭐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겠지만 기본적으로 SNR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간이 그만큼 또 길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 각 그런 파라메타들에 따라서 적정 그런 에버리지를 세팅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그런 버전이나 그런 장비에 따라서 세팅 값들을 모든 걸 확인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그런 벤더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그런 골드 스탠다드라는 표현은 그렇고, 팩토리 그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SNR 담보를 좀 최대한 높게 세팅을 하다 보니 좀 넘버 오브 에버리지나 넥스 같은 것들이 좀 높게 설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사이트별로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검사 시간과 이제 연관해서 적절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자기장의 세기가 되겠습니다. 자기장의 세기는 이미 앞선 강의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자기장 강도에 비례하여 SNR과 이제 스펙트럼 레졸루션이 1.5T에 비해서 3T에서 2배가 높은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3T에서는 감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이미지 아티팩트들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단점도 역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SNR과 레졸루션이 높게 향상이 되는 특징이 있다 보니 MR 스펙트로스코피는 현재 임상에서는 아무래도 3테슬라 장비가 좀 선호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시밍이 되겠습니다. 시밍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기장의 비균질성을 줄이는 것으로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즉 시밍이 잘 됐다. 즉 시밍이 정말 잘 됐다는 의미는 긴 T2 스타 디케이로 이어지고 스펙트럼에서는 더 좁은
이제 선폭 라인 위드스가 되고 더 높은 진폭이 생성이 되겠습니다. 즉 더 높은 그런 피크치의 그런 SNR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시밍 자체가 말 그대로 우수한 그런 MR 스펙트로스코피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디케이 현상 자체는, T2, 릴렉세이션 뿐만 아니고, T2 즉 이완 뿐만 아니라, T2 스타, 디케이로 인해서, 같이 발생을 된 것이며,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빠른 감쇄 신호는, 휠의 변환의 결과로 스펙트럼의 넓은 피크를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시밍은 T2스타 영향을 줄여 감쇄가 가능한 자연스러운 T2에 가깝게 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즉, 좋은 시밍은 T2스타의 영향을 최소로 하다 보니 우수한 그런 메타볼라이트들의 퀄리티를 좌우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시밍에서 자, 선폭은 최대 피크 높이의 절반에서 전체 폭으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값은 당연히 헤르츠로 표시가 될 거며 시밍이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따라서 이 피크치의 차이가 크게 정말 차이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는 MR 스펙트로스코피의 퀄리티 중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피크들에 따라서 결과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라인 위드스의 정확한 그런 피크 표현을 위해서 시밍은 정말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그림에서 보시면 확인 가능하듯이 자, 이제 반치폭 값이 이제 클수록 이제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좌측의 2Hz와 9Hz에서 이런 폭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는 자 이제 제조사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값이 너무 크면 ROI나 장비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비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시밍의 자체가 훌륭하게 수행이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반치폭 자체가 이제 낮게 설정이 되는 하지만 이 이 수치에 대해서는 벤더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기장의 세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반치폭을 짧게 그래서 저희가 시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벤더별로 어떻게 표시하는 차이가 있겠지만 반치폭들을 중간중간에 확인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럴 때 반치폭들이 기준치보다 너무 높게 나타난다면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ROI 설정 문제나 장비 시밍적인 그런 펜실빔신 등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 장비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가장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워터 서프레이션. 워터 서프레이션은 제가 앞서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워터 서프레이션은 MR 스펙트로스코피에서도 또한 또 가장 빠질래 빠질 수 없는 파트가 되겠고요. 말 그대로 저희가 보고자 하는 다양한 메타볼라이트들이 굉장히 그런 상대적으로 높은 워터 신호에 비해서 낮게 표시가 되므로 너무 큰 물 자체 신호를 소구하게 되면 기존에 너무 낮았던 메타볼라이트들의 대조도를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펙트로스코피에서는 워터 서프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워터 서프레이션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상대적으로 낮은
메타볼라이트들의 대조도, 즉 레졸루션을 향상시켜 주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시퀀스가 되겠고요. 워터 서퍼레이션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밍적인 측면에서 이 두 가지 부분이 같이 잘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우수한 스펙트로스코피 데이터가 획득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